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심장은 하루 10만 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당신에게 혈압이 얼마인지 물어본다면 정확히 답할 수 있으신가요?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혈압 수치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감성적 공감 침묵의 살인자가 주는 경고. 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김모 씨, 65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혈압이 19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죠. 선생님, 저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김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관리한다면 건강한 노후를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혈압 관리의 모든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실질적 정보 혈압의 진실을 파헤치다. 먼저 혈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 수치로 표현되죠.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위험한 걸까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30에 80부터는 이미 주의가 필요한 단계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55세에 혈압이 135에 85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혈압이 125에 80으로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관리의 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결국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졸중이 발생하죠.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심부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눈의 망막혈관도 영향을 받아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 올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관리법을 알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압 상승의 진짜 원인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노화도 한 요인이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주요 원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가 넘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에 수분이 많이 쌓여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의 만성 스트레스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제 환자 중에 직장 스트레스가 심했던 분이 계시는데 퇴직 후 혈압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좌식 생활이 이런 자연스러운 혈압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늘면 그만큼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고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압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5번째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는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즉시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 관리의 핵심 전략. 이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식단 관리. 혈압을 낮추는 음식들. 먼저 식단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짠 것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늘려야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같은 과일류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칼륨의 10%가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분께는 매일 바나나 하나씩 드시라고 권합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혈압 강화제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현미, 콩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를 하루에 한 줌씩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놓칠 수 없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에 많이 들어 있죠.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을 드시기 바랍니다.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의외의 효과가 있습니다. 카카오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하루에 작은 조각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5분부터 시작하는 혈압 관리. 운동이 혈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5분부터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5분만 걸어보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목표는 하루 30분이지만 처음부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매일 아파트 10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시는 분이 있는데 6개월 만에 혈압이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맨손 체조도 효과적입니다. 팔 벌려 뛰기, 제자리 뛰기, 스쿼트 같은 간단한 동작을 10회씩 3세트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운동 중에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평화가 혈압을 낮춘다.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조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심호흡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6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5분만 해도 혈압이 즉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10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음악 감상, 원예,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이상 가지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압이 오릅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가능하면 7-8시간 정도 주무시기 바랍니다. 체중 관리. 킬로그램당 혈압 강화 효과. 체중 감량이 혈압에 미치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체중을 1kg 줄일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약 1에서 2 정도 떨어집니다. 10kg을 줄이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한 달에 1-2kg 정도씩 천천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식사량을 줄이되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더 잘 찝니다. 간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고칼로리 식품은 피하세요.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대체하면 좋습니다. 금연과 금주 즉시 나타나는 효과. 담배를 끊으면 20분 만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도 크게 감소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술은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는 오히려 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마시면 혈압 상승 요인이 됩니다. 특히 폭음은 혈압을 급상승시키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혈압 측정의 올바른 방법.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확한 측정입니다. 잘못 측정하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거든요. 측정하기 30분 전에는 커피, 담배, 운동을 피하세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편안한 상태로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심장과 같은 높이에 팔을 놓고 측정해야 정확합니다. 팔이 심장보다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높으면 낮게 나옵니다. 커프 크기도 맞아야 합니다. 팔뚝 둘레의 80% 정도를 감쌀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합니다. 너무 작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너무 크면 낮게 나옵니다. 하루 중 혈압은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높고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식사 전 하루 2번 측정하시라고 권합니다. 혈압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오르는 원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이 정상화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혈압약을 5년 동안 복용하다가 생활습관을 바꿔서 약을 끊은 분이 계십니다. 체중을 15kg 줄이고 금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신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혈압약들은 매우 안전합니다. 간혹 기침이나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경미하고 약을 바꾸면 해결됩니다. 혈압약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뇨제, 베타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등이 있는데 각자의 상태에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계절별 혈압 관리. 혈압은 계절에 따라 변화합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이 낮아집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실외로 나갈 때는 옷을 충분히 입고 목도리와 모자를 착용하세요. 특히 새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되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냉방이 잘 된 실내에서 갑자기 뜨거운 실외로 나가는 것도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몸이 무거워지고 혈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혈압이 갑자기 200 이상으로 오르거나 심한 두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시야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는 고혈압 응급증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이 단순히 혈압만 높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혈압이 계속 높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최근 혈압 기록, 응급 연락처 등을 적어 두세요. 응급실에서 빠른 진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반 질환 관리. 혈압이 높으면 다른 질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압 목표치를 더 낮게 설정해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혈압약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베타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가 심장에도 도움이 되는 약물입니다. 뇌졸중을 앓았던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표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 유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많이 나와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해 두시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부터 소금을 줄이세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 등의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외식할 때도 짠 음식은 피하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셋째, 매일 10분씩 걸으세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한 바퀴만 돌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걸음수 측정 앱을 깔아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심호흡, 명상,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세요.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혈압 관리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혈압, 건강한 노후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